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한은정입니다. 3월 첫째 주 마지막 날입니다. 자, 다음 주면 3월도 중순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한국 증시의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올해 1월 첫 거래일부터 오늘까지 주요 증시의 상승률을 보면은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18% 급등했고, 영국 FTSE 1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9%, 또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0.45%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증시의 부진으로는 엔저와 중국의 부동산 규제 등 긴축책, 또 아시아 유입 주식 자금의 일본 선호 현상,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부진하지만요. 가는 종목만 가는 선별적인 장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 카운슬러와 함께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또 답답한 마음 있으시다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명준우 전문가, 대신증권 이진욱 대리,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자, 먼저 명준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지수 흐름은 좀 지루했습니다. 이번 주에 숨고르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숨고르기뿐만 아니고 이번 주는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도 좀 변곡점이 있는 시점이죠. 특히 오늘이 아주 중요한 지금 날인데요. 이 현재 시점 단기적으로는 종합 지수 차트에 있어서도 한 1940에서 60권으로 다음 주 내려설 것이냐, 아니면은 다음 주 역시도 최근의 밴드의 중심이었던 한 2030대, 50대 정도에서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이런 지금 포인트가 되는 시점인데요. 그 지수 차트는 뭐 얘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지수 차트는 사실 지금 빠져도 된다, 올라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종목의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한 30종목의 위치들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낙폭과대주죠. 금호석유나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낙폭과대주를 필두로 어느 정도 다음 주 주중 흐름에서 주초 흐름에서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준 걸 봤을 때에는 우리가 오늘 뭐 걱정이 많죠. 지수 차트도 걱정이고 또 뭐 북한도 걱정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낙폭 과대주들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진욱 대리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는 우리 증시 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다음 주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뭐 현재 그 선물지수와 현물지수 차이인 베이시스가 지금 0.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선물이 조금 더 고평가됐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선물이 좀 떨어지면서, 그리고 현물이 올라가면서 코스피에 있는 어떤 대형주가 좀 움직임 좋아질 확률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지금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 걸 보면은 코스닥 중소형주를 좀 되게 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악재가 지금 잠재적인 악재가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를 올리기 쉬운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고 보신다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중소형주를 매매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는 중소형주를, 그 이후에는 대형주를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박승용 전문가님 만나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뭐 대형주, 중소형주 얘기해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또 민감주와 내수주를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앞에서 어느 정도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민감주들의 흐름은 최근 하단부에서 어떤 박스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방어주 섹터나 내수주, 여기는 종목별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흐름이 좀 양호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양쪽 면을 좀 봤을 때 민감주 섹터를 좀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IT가 장을 이끌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IT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민감주 섹터 중에서도 그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업종별 좀 선별 좀 잘 하셔야 될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에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뭐 중소형 섹터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는 역시 내수 쪽에 좀 치중하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소형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또 내수주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분 전문가와 오늘 종목 카운슬러 진행하겠습니다. 종목 카운슬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종목 진단 프로그램 종목 카운슬러의 손쉬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TV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인터넷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참여 게시판을 클릭하신 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종목 아자아자에 올려주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V 종목 카운슬러를 통한 참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종목 진단에 대한 글을 올려주세요. 세 번째, IPTV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한 실시간 종목 진단. TV를 보며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바로바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네 번째, 휴대전화에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 휴대전화를 열고 문자를 쓰신 후 샵 2828번으로 보내주세요. 다섯 번째, 전화 접수로 직접 토마토TV에 전화하는 방법. 전화기를 들고 02-2128-3388번을 누른 후 종목 고민을 말씀해주세요. 여섯 번째, 게시판에 올린 내 종목 실시간으로 진단받기 어려우시죠? 종목 메이데이 서비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게시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이토마토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종목명을 검색해보세요. 종목 진단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한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세 분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증 있으십니까? 예, 저 현대 EP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5,080원에요. 20%요. 네, 5,080원에 20% 비중이시군요. 네. 종목도 주가가 조금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이게요. 네, 많이 위에 이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걸 매도가를 놓쳐가지고. 네. 그래갖고 지금 이거 좀 꽤 오래됐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으셨나요? 거의 1년 갖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는 그럼 투자 기간은 좀 충분하게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투자 기간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데, 네. 너무 지루해가지고요. 네, 그러시죠. 네. 언제 매도해야 할지도 목표가도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회사는 네. 뭐 괜찮은가? 아니, 왜냐하면은 저번 때 공장을 잘 올라가다가 공장을 인수한 다음에 네. 그때서부터 조금 떨어진 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회사와 관련된 이슈도 좀 궁금하시고요. 예. 네, 궁금하신 점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현대 EP 종목 의뢰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080원이고요. 비중 20%로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 EP 오늘 1.02% 하락이었죠. 4,835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 기본적인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현대EP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6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같은 기간 매출액 1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43% 줄었습니다. 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엔화 약세 우려 속에서 계속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엔달러 환율 급등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95엔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명준우 전문가와 기본적인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실적 어떨지 어떤 부분 봐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의 실적과 그리고 주가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좀 시간을 놓고 기다리시더라도
가져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될 때인지 이런 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았고요. 중기적인 면들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EP에 있어서는 현재 실적 기조 작년 4분기는 조금 둔감해졌다고 해도 기조 자체가 상당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연중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80억 정도 영업이익, 그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대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고평가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실적이 급감한 상당히 줄어든 그런 면들로 봤을 때도 지금 고평가 상태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회사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적인 면으로 봤을 땐 향후에 모멘텀이 많을까,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을까 하고 본다면은 부정적인 면은 그렇죠. 업종 자체가 어떻든 자동차 부품 쪽이다 하는 게 그게 부정적인 요인, 즉 엔화의 약세 기조 그리고 원화의 강세 기조 이런 면들이 중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의 요인이 되겠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면들도 있죠. 좀 차량 경량화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입지를 선점해 있는 양상, 또 요즘 이슈나 테마도 많이 되고 있는 전기차나 이런 면들에 있어서도 향후 이 종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미래를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놓고 본다면 저 PBR을 매력도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국면은 아니죠. 오히려 이 종목은 업황이 상당히 좋은 시점, 지금도 썩 나쁜 시점은 아닙니다. 업황의 기조상으로 봤을 때 퍼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인데 중기 차트는 간단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걸 봐드린 이유는 밸류에이션적인 고찰을 거기서 해드려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기 차트 주봉을 잠깐 봐드리면요. 이 종목의 특성입니다. 이 종목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2009년도 연초 시점들 그리고 2011년도 5월달 이 시점 실적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지만 그렇지만 그 시점 주가는 딱 한 6개월 정도만 놓고선 올라가죠. 이 종목은 기관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유형들, 실적 턴어라운딩이 나타날 때요. 그런 유형들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대 EP 밸류에이션 쪽으로 저평가 요인이 있지만 실적 호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국면. 그렇지만 이 종목의 거기 주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한 2년 반 정도입니다. 2011년 5월달 피크 이후로 대략 한 2년 정도 지금 지난 이런 시점이라면 만약 투자자분이 고점부에서 1년 이상 전에 고점부에서 물리셨다면은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리시면은 다시 좋은 사이클을 맞으실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오히려 기다리신 만큼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결론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분석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분석도 해볼 텐데요. 현대 EP 차량 경량화 부문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명준 전문가 봐주셨던 것처럼 기관의 순 매수세가 1월과 2월 좀 들어왔었는데요. 2월 말부터는 기관도 다시 매도 쪽으로 좋은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욱 대리와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자, 대리님. 현대 EP 요즘에 뉴스가 좀 뜸하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한때는 현대 EP가 이제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차량 경량화 어떤 이슈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죠. 아무래도 그때는 LG화학도 그렇지만 배터리를 만드네, 차량을 가볍게 만드네. 그런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의 어떤 수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현대 EP를 조막조막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회사는 그 차량 경량화에 쓰이는 어떤 플라스틱을 만드는 매출 비중이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이제 다른 화학에도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어떤 용기, 친환경 용기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매출 대부분이지 어떤 자동차나 이런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다고 해서 이 현대 EP의 매출이 급증하다 이런 건 아닌데요. 왜 제가 여기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중국 어제 양회에서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현대차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가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이런 차량 경량화의 이슈가 다시 부각될 때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다고 해서 매출이 급증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되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매수세는 뜸한데 연기금의 매수세는 꽤 좋다는 게 일단 핵심인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다면 어떤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약간 방어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연기금이 지금 뭐 3만 주씩, 5만 주씩 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선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도 뭐 오늘은 좀 투신권에서 팔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뭐 기본적 분석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약 190억이 나왔고 지금 시총이 1,500억이지 않습니까? 퍼가 10도 안 되는 상황, 약 7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런 앞서 말씀드린 재료와 더불어서 충분히 저평가 매력에 진입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금도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관 투신권의 매도세가 좀 더 줄어들다고 믿었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저평가 구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를 언급을 해주셨네요. 차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IP 최근 계속 음봉을 그리다가 지난달에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다시 그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용 전문가와 기술적인 분석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차트 모습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현재 그 현대IP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하단권이죠. 기본적 분석하고 이슈를 좀 들으셔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주가는 지금 소위 말하면 바닥권에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수급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게 수급인데 기관들이 좀 샀다가 좀 팔았다 이런 걸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점을 아마 기관들이 포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는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점을 만들었던 뭐 4,430원, 동종목은 4,400원이 깨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흐름상으로는 좀 횡보하더라도 다시 한번 뭐 반등이 나올 구간이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빠르게 회복하느냐 이거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현대IP가 뭐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상 가치가 좀 낮기 때문에 제 위치를 찾아가는 흐름은 아마도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분기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빨라지면 아마 이번 달 후반이나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이 현대I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 한 4,000 중반대죠. 뭐 4,600원 그 다음에 5,100원 요 박스권을 좀 한동안 좀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통 이제 그 동종목은 이제 역배열이 완전 역배열이 1월달에 완전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현재는 60일과 120일을 한 차례 좀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하락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엇을 하는 과정이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모아가는 소위 말하면 이제 이동평균선 밀집을 시키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그 합창이 돼 버린다면 즉 여기서 전부 다 이동평균선이 모여진다면 그때는 급반등도 나올 개연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투자의 여유가 아까 있으시다고 좀 말씀하셨으니까 좀 들고 가는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 주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줄은 상태죠. 일봉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양상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3월 달에는 좀 월봉 차트상 보게 되면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동종목은 서서히 그동안의 하락을 보였던 걸 서서히 완만하게 돌리는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길게 보게 되면 저는 뭐 6,000원 후반대, 거의 7,000원 금방, 6,800원대까지는 긴 관점에서는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아까 밸류를 지금 보셨다시피 충분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바닥 따지기 국면이니까 좀 인내하시고 투자의 관점으로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전문가 모두 현대IP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현대 EP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전문가 모두 보유 의견을 내주셨네요. 계속 보유한다면 또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명준우 전문가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 4,65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보유 의견인데요. 네,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 4,5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진욱 대리의 의견이고요. 자, 박승용 전문가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400원으로 투자 의견 역시 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주성 엔지니어링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5,270원에요. 20%요. 네, 5,270원에 20% 비중이시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앞으로 얼마나 더 들고 있으면 네. 좀 많은 수익을 지금 받아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하여튼 좀 그래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지금 좀 수익 구간에 있으세요. 그런데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 저희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5,27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20%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전문가와 상담해 볼까요? 예, 명준호 전문가님요. 네, 명준호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군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한 며칠 정도 끌고 가야 되고 또 목표할 수 있는 반등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나 그런 면들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있어서는 이 종목 자체가 실적이 의미 있게 전환이 돼서 작년도 4분기였죠. 유상증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봉과 월봉이 터닝하는 그런 시장, 지금 상황들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 근래에 본다면 태양광 관련된 테마 내지는 또 LED 등등 여기저기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데 실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면은 상당히 적거든요. 보통 굴뚝주 같은 경우에는 뭐 때에 따라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한 번 정도로 그냥 그치고 거기서 이제 업황 사이클이 전환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IT주는 여러분들 옛날 하이닉스 보시듯이 한 2번, 3번 연달아 하다가 그런 가운데 또 터닝하는 시점들을 맞이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가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실적에 의미 있는 전환이 없다면은 또 마찬가지죠. 부채에 대한 비용 때문에 언젠가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되거나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긴 관점보다는 지금은 어떻든 단기적으로 재무적인 또 유동성이 다시 실린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할 만한 지금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은 언제 팔아야 되나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가져가야 되나 그런 면들인데 제 생각에는 한 날짜로 봤을 때는 한 7에서 10거래일 정도, 좀 긴 관점보다는 한 7에서 10거래일 정도, 이 정도 한 두 주 정도 보유하는 관점으로 목표가는 기술적인 목표가가 되겠죠. 6,500원 정도가 적합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이번 주 수목금 정도가 대단히 이 종목에 있어서는 반등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인데 어떻든 위쪽으로 수렴대 이후에 위쪽으로 올라서기 시작한다는 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본다면 현재 단기적으로 지난번 12월 달 유상증자 이후에 한 1,500원 정도 반등 목표치가 1차적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값 상승 대략 5,000원에서 6,500원 정도 되겠죠. 그 가격대는 역시 또 지난번 작년도죠. 9월달, 8, 9월달 시점에 의미 있게 당시에는 저점으로 작용했던 그 라인대가 앞으로 반등기에는 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유하는 관점 그런 가운데 6,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 라인대 지금 수렴대 밑으로 내려가는 양상이 나타난다면은 그건 또 즉시적으로 손절 내지는 조기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단기 매매 활용하시길 바라고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지는 않는 게 좋을 거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단기 목표 주가 6,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종목 카운슬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